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오늘은 나라살림 Q&A 시간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해볼까요?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게 의무냐? 예, 의무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은 있긴 해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존속기한 명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법에 있는데 기금 신설 시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뭐 공기업법 관련된 거는 이제 존속기한 명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회계랑 기금은 5년 이내에 존속기한을 반드시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4년도,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이제 5년이 되면 5년 이내 존속기간이잖아요. 5년이 되면 원칙적 일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모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5년이 지나서.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모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함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5년이 지나면 일모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기금이건 특별회계건 그래도 이 기금과 특별회계는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존속기한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5년 끝나고 다시 이제 5년을 연장할 때는 그 의회 승인 사항인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유지 필요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속기한 이제 연장 절차는 특별회계원 기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례안을 집행부가 개정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입법 예고, 의회 의결, 조례 개정 후에 연속기한 연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의결을 받아야 된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결을 통해서 존속기한 연장이 되는 건데 의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5년 이상 갈 때는 예산 편성 기준에는 5년 정도 유지했으면 원칙적으로 일모를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가 됐으면 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둘 다 5년을 할 때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할 때도.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자체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간,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교육진흥원, 땡땡땡 재단, 그리고 또 받은 이제 보조금을 광역의 출연 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을 기초단체가 국고 보조금이나 시도비,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산 편성 기준상 이들 과목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통보한 보조금에 한정되고 출연기간에 직접 받은 보조금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 네, 맞죠. 의문이 아니라 출연기간에서 받은 보조금을 세입에 넣는 거, 세입에 보조금 항목으로 넣는 거는 조금 안 맞긴 하죠. 근데 지금 여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질문에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매칭하고 뭐 이러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은 어떤 세입 항목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할지 현행처럼 그러니까 현행은 이제 세입에 보조금 항목에 넣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행처럼 편성해도 무방할지, 만약 현행 편성이 부적절하다면 어떤 과목으로 편성해야 될지, 반환금 지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복잡한데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보조금의 세입 예산 과목 편성 기준은 현행 예산 편성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511-01, 511은 편성목이 01이 통계목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51-01,
각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내시하는 시도비 보조금, 시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출연기간이 줬는데 정부의 출연기간 또는 아니면 광역의 출연기간이 기초단체에 줬는데 세입에 511과 521에 넣을 수 있느냐. 근데 이건 좀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호조나 보태미 시스템을 보면 국고, 도비보조금 처리 절차, 매칭 자금, 내시 기준 이런 것들이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 나중에 보조금을 쓴 다음에 세입에 보조금을 쓰고 반환을 할 때도 좀 곤란이 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교부한 자금이 예산 기준상 직접 내시한 보조금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스템의 한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정 세입 항목, 저희 연구소 담당자 분이 이제 연구를 해서 좀 답변도 지금 달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해석한다면 중앙이나 광역 출연기관에 직접 받은 보조금은 세입 예산 과목상 국도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을 감안해 세외 수입 내 기타 사업 수입이나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예산 편성 및 반환금 처리, 세입 세출이죠. 세입에서 출연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은 세외 수입 관련 적정 항목을 선택해서 편성을 하고 세출에서 해당 보조금 반환 시에도 세입 분류에 맞춰서 반환금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 수입 반환금 이렇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의회 승인인데 이제 결산도 예산도 의회 승인이 마지막이죠. 절차상. 그런데 승인을 다 끝났어요. 이미 공시까지 했는데 결산의 오류사항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해야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조항들은 없습니다. 오류사항에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 다 공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산이면 6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6월 말 지나서 이제 7월 달에 다 결산 재정 공시와 2024년도 결산 재정 공시와 결산서가 공시가 됐는데 이 지방자치 감사위원회에서 결산 감사를 했어요. 근데 결산 첨부 서류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 사항을 발견해서 정정 조치를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산 과정에 결산검사위원회 거치고 의회 승인, 결산 승인, 그다음 재정 공시가 다 됐는데 일반적으로 현행 법령, 그러니까 지방회계법상 명확하게 결산 오류 정정 절차 규정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는 않아요. 법령상 이게 절차가 이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공식적으로는 결산 승인을 받은 후에 최종 끝났는데 정정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 재정 공시는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재정 공시를 수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재정 공시는 한 번 더 결산서 법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법적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공시는 당연히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산 오류라는 게 범위가 이제 한정돼 있겠지만 감사 쪽에서 지적을 해서 결산 오류가 지적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이런 왜냐면 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왜 정보를 제공하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 사유를 별도로 게시를 해서 명확하게 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서는 납두고 승인받은 거니까 감사 조치사항을 기술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산 부분이 이렇게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게 애매해서 그러면 결산서를 다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결산 검사와 의회 승인 이전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승인 및 공시 이후에는 법령상 명시된 절차는 없다. 재정 공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산서를 임의대로 수정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결산 게시판에 반드시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나라살림 Q&A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